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주권을 남에게 통째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친구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억울함이 밀려온다면 당신은 이미 멘탈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마저 누더기가 되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불쌍한 노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어른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경고이자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멘탈을 수렁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눈치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진짜 어른들의 멘탈 관리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태산 같은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마음은 더 얇은 유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길 가다 마주친 이웃의 싸늘한 눈빛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명절에 왔다 간 자식의 뒷모습이 서운해 며칠을 알아눕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 깊은 허무함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입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마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내가 아닌 바깥에 두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의 열쇠를 자식의 성공에 맡기고 내 행복의 열쇠를 남들의 평판에 맡겨두었으니 그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당신의 세상은 통째로 지진이 난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운함을 입에 달고 살고 과거의 억울함에 매몰되어 있는 어른 곁에는 자식조차 오래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찾아오는 효도는 있어도 존경해서 찾아오는 진심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과 서운함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낡은 기대들을 아직 놓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혼자서 끊임없이 원망만 쏟아내는 초라한 노년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멘탈을 관리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시니어들의 첫 번째 멘탈 관리법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반응에 목숨 걸지 마라. 내 기분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많은 분이 멘탈을 관리한다고 하면 화를 참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독을 싸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니어들의 첫 번째 멘탈 관리법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타인의 손에서 완전히 회수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기분이 나쁜 이유는 그 사람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의 무례함에 내 기분을 망칠 권리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얽혀 살아왔습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이웃. 그 관계들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분은 늘 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한 통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다가도 며칠 소식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버려진 것 같은 공포와 서운함에 휩싸입니다. 친구가 내 제안을 거절하면 내가 이제 쓸모없어졌나 싶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남의 태도가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내 감정을 뒤로 미루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당신은 타인의 반응 하나에 인생 전체가 휘청이는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참아온 그 인내심이 오히려 당신의 멘탈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단단한 멘탈을 가진 어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내 인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그들은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과거의 장부를 덜쳐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은 필연적입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당신의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진 얼굴을 보고 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연습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가슴속 깊이 가져와 곱씹지 말고 대문 밖에서 돌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타인의 거친 말이 당신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타인의 쓰레기 같은 감정들로 채우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당신 노후의 감정적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깨는 순간부터 진짜 멘탈 관리가 시작됩니다. 내 기분이 자식의 성취나 태도에 따라 춤을 춘다면 당신은 평생 자식의 노예로 살다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마지막까지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100% 당신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인 것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명확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억울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당당하게 타인과 마주 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내 기분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어른의 권위를 느낍니다. 저분은 참 한결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평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어떤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이 덫에 걸려 노후를 눈물로 보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결국 당신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치명적인 마음의 덫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 심리라는 독약을 마시지 마라. 대가 없는 헌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노년의 길목에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은 대개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당신의 멘탈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덫이 바로 이 보상 심리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갈아넣으며 헌신해 왔기에 이제는 그의 합당한 대접과 사랑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범인은 당신의 자식도 무심한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 거래의 신보입니다. 이건 뼈를 때리는 말이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당신이 부모로서 선택한 사랑이었지, 자식이 원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랑을 채권으로 바꿉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효도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식이 부모의 그 거대한 희생을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 빚을 독촉하니 자식은 당신을 피하게 되고 당신은 연락 없는 자식을 보며 배신감에 몸부림칩니다. 사람을 믿어서 힘든 게 아니라 기준 없이 다 내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멘탈이 강한 시니어들은 이미 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순간의 기쁨으로 보상을 끝냅니다. 밥 한 끼를 샀다면 상대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내 행복을 마감하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살지 안 살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을 보태줄 때도 이것으로 나의 부모된 도리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손을 떼지,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보상 심리가 자식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뻗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포기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의 온기는 즉시 사라집니다. 당신은 고귀한 희생자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괴롭히는 채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채권자 옆에 있고 싶은 채무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당신이 자꾸만 그들의 마음속에 부채의식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건 세상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거래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내가 준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자식의 자식에게로 흐르는 것을 보며 만족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의 멘탈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그것으로 내 기쁨은 충분했다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그 넉넉하고 비워진 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노년의 멘탈 관리에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항변합니다. 그럼 나는 평생 주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살란 말이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구걸하는 손해는 동정은 담길지언정 존경은 담기지 않습니다. 나를 대접해달라,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부족함을 허허롭게 웃어넘기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머리를 숙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늘 과거의 장부를 뒤적이며 손익계산을 하느라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어른들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결핍에 시달리지만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유합니다. 당신은 남은 생을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뼈아픈 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보상 심리를 버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지독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불청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급기야 우울증의 늪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멘탈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노후의 평온을 깨뜨리는 가장 교활한 적, 그리고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세 번째 멘탈 관리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독을 고립이 아닌 자유로 승화시켜라. 혼자서도 충만한 삶이 가장 강력하다.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마음의 장부를 불태웠을 때
그 비어버린 공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평온함이 아닙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쓸쓸함입니다.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나 사정으로 멀어지며 평생을 바쳤던 직장과 사회적 명함도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여기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밖으로 돌며 원치 않는 모임에 기웃거리거나 자식의 일상에 과도하게 참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고독을 두려워해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멘탈은 돌이킬 수 없이 피폐해집니다. 진짜 단단한 멘탈을 가진 시니어들의 세 번째 비결은 고독을 고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고립은 타인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수동적인 비극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게 아니라 평생 타인의 눈치만 보느라 자기 자신과 친해질 시간을 놓친 것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어느 직장의 직함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왜 그 기회를 슬픔으로 낭비하려 하십니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어른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자식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친구의 초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만의 취미에 몰입해 눈을 반짝이는 어른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서는 묘한 생동감과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 외로우니 나 좀 봐달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조차 피로감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멘탈이 강한 어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대충 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는 식사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스스로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차림이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단정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천대하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서 뼈를 때리는 문장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을 응원해야 할 타인입니다.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부모는 평생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 밥 먹게 하느냐는 원망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가시를 심고 결국 그 가시는 당신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멘탈의 고수는 자식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뒷모습을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즐거운 부모라야 자식도 가벼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당신을 찾게 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드니 할 일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 돈 벌기 위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포기했던 그 수많은 호기심을 이제야 꺼내볼 시간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자기만의 세계가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은 불편함을 주지만 내면의 빈곤은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멘탈을 지켜주는 것은 자식의 효도도 두둑한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중심, 그리고 그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긴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평화를 찾은 어른은 세상과 훨씬 더 건강하게 소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보려 노력해도 한순간에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복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품도 단단하게 다져온 멘탈도 이 한마디와 이 태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다시 고집불통 노인으로 전락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멘탈 관리의 마침표이자 존경받는 시니어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절대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마지막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영광을 버려야 현재의 존엄이 산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보상 심리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멘탈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가장 교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에 갇혀버리는 오만함입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정점을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누군가는 큰 조직을 이끌었고, 누군가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누군가는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이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당신의 멘탈은 노화가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 때는 마리아라고 입을 떼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 미숙해 보이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한심해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며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강한 멘탈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힘이 없는 약한 멘탈의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단단한 멘탈을 가진 어른은 과거의 훈장을 떼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초라함이나 미숙함까지도 기꺼이 껴안을 줄 압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다가 꼰대가 되는 건 한 끗 차이입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되고 내 경험도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성자가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이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는 말 안 통하는 부모가 되고 사회에서는 피하고 싶은 노인이 됩니다.
존중은 내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당신의 유연함에 감동에 바치는 헌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뼈를 때리는 문장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의 당신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대접으로 치환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이미 다 써버린 옛날 화폐를 들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화폐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분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겸손한 호기심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시니어들은 늘 옛날엔 좋았는데 라며 뒤를 돌아보느라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른들은 오늘 처음 세상에 태어난 아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려우면 손주에게 웃으며 물어보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를 보며 저런 감각도 있구나 하고 감탄할 줄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배움을 멈추는 것은 뇌가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유연함을 가지려 노력해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사회적 쓸모가 다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 당신의 멘탈 관리법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해집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상실의 시대를 어떻게 당당하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최후의 한 문장은 무엇인가? 이제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나의 품위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두둑한 통장 잔고도 효도하는 자식도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품위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타인의 박수가 쏟아지는 무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고요한 내면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해 현재의 나를 비하하고 자식의 인생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스스로를 지워버린 그 미련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밀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 내 인격까지 떠내려 보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저력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마지막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도 과거의 잔상도 아닙니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거울 속에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 번 더 지어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할 시간에 내 마음의 밭에 평화의 씨앗을 하나 더 심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하며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함을 갖출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우러러 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여전히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생을 누구보다 품격 있게 살아낼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 전당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품격을 표현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